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들 중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인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해로운 인연도 분명 존재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인연을 멀리해야 하며 왜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를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분별하고 정리해야 할 인연의 유형들은 무엇인지, 그 심층적인 이유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내면의 평화와 충만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인연들은 과연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계의 끈을 놓을 수 있을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채워나가는 귀한 성찰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지만 가장 은밀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좀먹는 해로운 인연 중 하나는 바로 비관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문제만을 끊임없이 제기할 뿐,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나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그들의 상황에 공감하려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마저 속절없이 고갈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구름이 우리를 감싸고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들의 비관적인 말들은 우리의 의욕을 꺾고 새로운 시도조차 시작도 하기 전에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불평불만에 공감해주는 것이 마치 도리인 양, 인간적인 배려인 양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인 감정의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감정에 깊이 휘말려 함께 침몰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대처법은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건설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작은 시도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이 해결 지향적인 질문을 던져 그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낸다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적당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자 스스로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특히 직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유형들은 더욱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회피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나 맡은 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교묘하게 떠넘기기 일쑤이며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교묘하게 뒤로 숨어버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은 결국 팀워크를 저해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전가하여 전체적인 업무 효율성과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그들의 회피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중인격자입니다. 이들은 앞과 뒤가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유능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험담과 이간질에 능숙하게 몰두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조직 내의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동료들 간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을 방해하여 결국 팀 전체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소위 폭탄형 인간입니다. 이들은 예측 불가능한 감정 변화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듭니다. 그들의 감정은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언제 어떤 이유로 폭발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하는 등 감정의 통제가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우리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들의 감정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우리의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과의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고 업무적으로만 최소한의 교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 즉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무관심한 유형도 깊이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때로 탁월한 지능과 유창한 언변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지만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냉담함과 이기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들은 소시오패스적 기질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유형과의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역시 우리의 삶에서 멀리해야 할 중요한 인연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규칙이나 암묵적인 합의를 서슴없이 어기며 변칙적인 행동을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여 결국 모두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흔히 꼰대라고 불리는 유형의 사람들도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이나 경험에 안주하여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며 자신의 낡은 사고방식이나 방식을 후배나 동료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우리의 창의적인 시도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종종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반복적인 이야기로 채워지며 미래지향적인 논의보다는 현상 유지나 과거 회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에게 답답함과 무기력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상황에서의 해로운 인연들 외에도 전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들은 그 범주를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소 인간관계 타크식 릴레이션십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개인적인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인간관계를 총칭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에너지를 소진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과감하게 인식하고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이득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상품이나 서비스처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는 철저히 외면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 감정적 지지를 당연하게 여기며 자신은 어떠한 희생이나 배려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착취에 가까우며 결국 우리에게 깊은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남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긍정적인 면모는 거의 보지 못하고 오직 단점만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비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폄하하는 말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새로운 시도나 도전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판단받는 기분을 느끼게 되며 이는 우리의 내면에 깊은 불안감과 위축감을 심어줍니다. 네 번째는 매 순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남에게까지 자신의 비관적인 시선을 강요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에너지는 마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와 같아서 함께 있으면 우리마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기보다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주변 분위기 전체를 침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포하고 험담을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실패를 자신의 행복처럼 여기며 타인의 고통을 통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전달하거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건강한 관계망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호의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요구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배려와 희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들며 정작 자신은 어떠한 책임이나 노력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베풀매 연속이 되고 우리는 결국 지치고 소진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신이 불리할 때마다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외부적인 요인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은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들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휩쓸리거나 원치 않는 책임을 대신 떠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결코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공정함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스라이팅 GASLIGHTING라는 심리적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지배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며 현실 감각을 왜곡시켜 결국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비정상적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이들은 심지어 상대를 고립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폄하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단절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는 말만 앞세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허황된 공수표를 남발하며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정작 실질적인 행동이나 결과는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만 내용은 공허하며 우리는 결국 그들의 거짓 약속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하거나 불필요한 기대를 품게 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눈빛이 불안하고 내면의 중심이 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드러내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나 감정 변화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우리에게도 불안정감을 전염시킬 수 있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감정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관계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025년의 인간관계 트렌드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중 하나는 관계 디톡스 릴레이션십 디타크스의 확산입니다. 이는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인간관계를 의식적으로 정리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디톡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경계 중시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존중받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거나 관계 유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던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와 행복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건강한 자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갈등 회피 방식 또한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대화나 감정적인 충돌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갈등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방식이 때로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감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선택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모든 관계를 다 가져가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만을 선별적으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소수의 진정한 친구만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 워크 마이너스 라이프 밸런스 중시 경향은 여전하지만 급변하는 업무 환경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오히려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온라인 중심의 관계 형성 방식은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SNS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고립감과 피로감을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우리가 어떤 인연을 멀리하고 어떤 인연에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더욱 깊고 신중한 성찰을 요구하며 현명한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계 정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의 진정성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거나 모든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점입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솔직하게 파악하고 그 감정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스스로 다스리고 전환해야 할지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대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경계 설정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타인과의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경계가 침해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넷째,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기 희생을 강요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소진시키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비난이나 오해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진정한 자율성과 자기 존중의 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이해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성격, 강점, 약점, 그리고 가치관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인간관계의 형태와 유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 에너지를 얻는지를 알면 더욱 현명하게 관계를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은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심리적인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개인주의 심화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세대 차이로 인한 관계의 오해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의식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현명하게 관계를 재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주체적인 관계 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을 꽉 막는 해로운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 그리고 교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고 우리의 잠재력을 억누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들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이고 현명한 과정입니다. 관계 디톡스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적 짐을 덜어내고 나에게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수의 깊이 있는 인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하며 그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해로운 관계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더 이상 우리의 앞길을 막고 성장을 방해하는 해로운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며 나아가 성장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모든 여정은 스스로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이자 용기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의 길 위에서 항상 밝은 빛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